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임플란트는 한번 심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A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B 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B 병원에서는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러셨어요? 제 지인이 받았는데 너무 만족한다고 했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제 생각에 원장님께서 부작용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주셔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 부작용이 그렇게 자주 생기는 건가요? 임플란트 부작용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임플란트 하고 싶은데 혹시 잘못되면 어쩌죠? 이런 걱정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작용이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고, 혹시 생기더라도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면 결국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과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임플란트는 한번 심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B 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B 병원에서는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심은 임플란트를 빼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서 임플란트를 받을지 잘 고르셔야 합니다. 그럼 임플란트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부작용은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증상과 원인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경 손상입니다. 아래 턱뼈 안에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잘못해서 이 신경이 손상되면 입술, 턱끝 감각이 둔해지고 물이 흘러도 모를 정도로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부작용 중 하나예요. 혹시 신경을 건드렸더라도 초기라면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에 재생약 복용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차차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가 신경관을 관통하여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었다면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 손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CT 촬영을 통해 미리 신경 위치를 파악해서 거리를 두고 식립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신경관까지의 뼈 길이가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긴 임플란트를 심지 말고 뼈 이식 등 보강 시술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악동 천공입니다. 윗턱에는 다행히 신경관이 큰 건 없는데요. 대신에 상악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악동은 광대뼈 쪽에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어금니 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치아가 오랫동안 없었던 경우 상악동 막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악 쪽 잇몸뼈가 얇아지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상악동 점막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으로 물을 마셨는데 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악동이랑 코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T를 통해 뼈의 두께를 확인한 후 얇은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먼저 해야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잇몸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수술이었군요. 그래서 온갖 장비들로 미리 철저하게 검사를 잘 해주고 설명도 잘 해주는 치과를 꼭 가셔야 해요. 세 번째 부작용은 임플란트 자체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심은 곳이 흔들리거나 심하면 임플란트가 빠져버리는 경우죠. 초기엔 뼈와 제대로 붙지 않아서, 후기엔 위생관리 부족 혹은 저장력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립 후 3-4개월 동안은 무리한 사용을 피하고 이 시기에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구강위생 상태와 교합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 주의염입니다. 이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조용한
조용하게 찾아오면서도 치명적인 부작용이거든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다 보면 보철물 주변에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 등이 남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염, 뼈까지 녹아내리면 주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는 잇몸이 붉어지고 피가 나거나 시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케일링과 가글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더 되지 않으면 뼈가 녹게 되고 임플란트 본체인 픽스처까지 감염되면 잇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 세척 기구로 표면을 깨끗하게 닦은 후 뼈이식과 차폐막을 사용한 재생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점은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신 후에 나는 영원히 치과는 다시 안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철저한 칫솔질은 꼭 기본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근데 부작용이 아닌데도 부작용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위에 있는 보철물이 깨지는 경우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구조상 임플란트 위에 있는 보철물이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있는 보철물은 깨지더라도 아래에 있는 기둥과 뿌리 부분은 멀쩡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만 새로 제작해서 다시 장착하시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일시적으로 생기는 멍, 붓기,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 또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큰 부작용은 아니에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회복 반응이에요. 대부분 1, 2주 정도면 회복되고 얼음찜질이나 진통제, 약 복용을 잘 하시면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수술 시간이 되도록 짧아야 하고 절개도 되도록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선택 시 수술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절개 범위가 작도록 세심하게 시술을 하는지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피하려면 말씀해주신 예방법을 지키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정리하면 임플란트는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 보다 어디서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렴하거나 빠르게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갖춘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부작용 발생률은 현저히 낮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작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먼저 알리세요. 신경 손상이나 염증 같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CT, 차트, 수술 기록 등 진료 자료는 본인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2차 소견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나와 평생을 함께 합니다. 그만큼 처음 결정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부작용들은 일부러 겁을 주기 위해 설명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오해도 줄고 불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입니다. 신경 손상, 상악동염, 임플란트 탈락, 누이염처럼 무서운 부작용도 대부분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해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계획이 잘 짜여져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태도,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겁이 나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런 불안함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